안녕하십니까. 지난 10차례 저희 용산정책연구소 10차례 회의를 마쳤고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참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논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4가지 아이디어를 함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용산 구민이고요. 현재 용산에서 살고 있는 지 한 8년, 9년 차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도시행정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튜디오 월랑이라고 하는 개인 스튜디오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은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VR 컨텐츠를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또 상도 받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VR로 매칭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물 그런 걸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지역혁신가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구정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표창으로는 이제 경찰청에서 얼마 전에 받은 누리캅스라고 하는 표창도 얼마 전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좀 개인적인 역할,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다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책적인 아이디어에 다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책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VR 상권 연결 활성화고요. 두 번째는 주택가 RFID 도입이고, 세 번째는 용산형 장기안심상가 추진이고, 네 번째는 오늘 아침에 생각한 당장 처리할 신설입니다. 하나씩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상권 활성화입니다. 요새 VR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VR이라고 하는데 줄여서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제페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일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VR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된 게 2019년도에 용산구 해방촌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시장에 VR을 구현을 했었고요. 당시에 2019년도에 용산구청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2년도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최초의 전통시장을 VR로 구현한 해방촌 신흥시장의 모습입니다. VR로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도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에서도 VR 쇼핑의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유명 거리 상점,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속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범 구축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 논문인데 2022년도에는 이미 시장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VR로 하는 그런 상권 구현이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시장을 선점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19년도부터 VR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빨리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용산구에 제안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용산구가 미래도시 용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화면이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신흥시장을 찍어가지고 지하철에서 구동을 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디바이스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R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어디에서도 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3가지를 함축을 해봤는데요. VR로 구현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는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과 발견의 즐거움을 보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라이프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에게 한번 저희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예. 지인한테 했는데, 우리 시장 지금 환경개선 사업 중으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디테일하게 시장의 모습들을 비디오라든가 사진으로 찍고 보내는 것보다 그냥 딱 링크 하나만 접속하니까 보는 사람은 야, 시장에 가보지 않아도 시장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를 바로 볼 수 있었고,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2022년도 1월달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제가 용산구에다가 제안을 했던 거를 민관 협치 사업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푼 게 저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조선일보에서 당시에 메인으로 기사를 실었는데요. 용산구에 있는 우리 용리단길이 요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 용리단길도 사업의 아이템으로 하나를 제안을 했었고, 용리단길이 찍으면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QR 지도에 따라 구석구석 용산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조선일보에서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나고 얼마 뒤에, 며칠 전이죠, 용리단길에 대한 특집 기사가 한 번 더 났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필요 없다. 삼각지 뒷골목은 세계음식 천국.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그 좋은 거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였고, 저는 이거를 19년도부터 VR 기술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3년 정도를 계속 VR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아리랑 TV에서도 한번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민간 협치 사업으로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 저희 많이 들고 다니죠. 우리 어디 막 여행지 전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팜플렛 형식으로 지도를 많이 주는데, 이 지도에다가 VR을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사업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단순 지도가 아니라요. 지도 안에는 QR코드가 있는데, 우리 요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 QR코드 리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는요, QR코드를 리딩을 하게 되면은 그 상권에 대한 것들을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신흥시장이라든가 용리단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을 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는 지금 저도 그 예행사업 형식으로 이제 2군데를 했었고, 그리고 용산에 있는 특정한 상권들을 담았었는데, 이걸 한번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용산구에 한 8곳의 전통시장들이 있고요. 전통시장을 바로 VR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맵으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젊은 사람들은 클럽데이라 그래가지고 한 클럽에서 무언가의 티켓팅을 하게 되면은 다른 클럽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VR로 이런 걸 한번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 가상현실로 즐기는 전통시장인데,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투어를 해서 그날의 티켓팅을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담아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VR로 구현을 해서 결국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으나 저는 이거를 통해서 용산구에 있는 여러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랑 상권들을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VR로 넘어와서 다음은 주택가 RFID 도입입니다. 주택가 RFID 도입인데요. RFID 같은 경우에는 무선 주파수로 물건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인식 기술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요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기술이 다 RFID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용산에 있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태원 이동에 한번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태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9,254명이고요. 주택이 3,420호입니다. 단독주택이 2,421호고 아파트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용산 이가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 버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동 방식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에 있는 제어부가 있고 결제 방식이 이제 후불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주로 좀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이 RFID로 구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택가에 도입하자라는 게 정책 제안의 주요 안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당근마켓에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층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없애고 아파트에 있는 RFID 무선 인식 기반의 음식물 처리기를 들어오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보통의 아파트 단지에만 있는 RFID가 뭔가 이제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주택가에 도입이 된다는 거에 되었을 때는 다들 오른쪽에 보이는 댓글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가 과연 이 사업을 안 했냐? 아닙니다. 용산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아래 체크된 것처럼 용산구는 주로 아파트 단지 RFID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에는 안 됐었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게요. 이 사업을 싫어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 보면은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용산구가 추진했을 때는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촌동 LG 한강자이라든가 도원동 향선 레미안이라든가 이촌동 한강 대우 아파트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RFID 대형 감량기를 24대를 설치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문제는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라든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도 많지만 일반 주택으로 이루어진 공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있는 용산 이가동도 그렇고 후암동도 그렇고 이태원 이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도입을 해갖고 한번 추진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방법에 대해서인데, 우선 공동주택의 기준을 정하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기준을 좀 정하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30대를 시범 설치를 해서 5개 통에다가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일괄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번외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좀 길어지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산구 안심상가인데요. 이거는 용산구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도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는 임대인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잠깐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용산구가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늘고 있는 5개의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구, 용산, 금천, 영등포, 관악인데 이 중에서 재밌는 게 용산은 청년 인구가 늘기에는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대학도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용산구의 청년 인구가 늘어날까? 이게 저도 용산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용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용산에 산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야, 너 굉장히 힙한 동네에 사네. 이태원 살아, 후암동 살아, 해방촌 살아 이러면은 지역 자체가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이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도 전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용산구에 있는 청년 상인들한테 과연 용산구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바로 장기안심상가를 통해서 청년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5년 동안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 동안 월세를 동결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확 올려버리게 되면 그대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한번 이 사업을 끌어와 보면 어떨까.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그대로 예산만 투입해서 도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크다라고 봐요. 우리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도 요새 젊은 힙스터들의 성지가 됐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안심상가라고 해서 이미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싫어할 사람들이 없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월세가 동결이 돼서 좋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건물을 뭔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니까 좋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지금까지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부영주택이 사회공헌을 한 거를 MOU를 체결해서 성동 안심상가 빌딩을 공공기여를 받았고 2017년도에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성동 안심상가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뭐 장점으로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를 구제를 할 수가 있고요. 청년 창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요새 좋아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시작한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권역별로 확대가 돼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권역들이 현재 성동 안심상가로 추진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생각난 건데 한번 당장 처리과를 한번 신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처리과
딱 직역 그대로예요. 보이는 거대로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장 처리과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생활 속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긴급사안을 그날 처리할 수 있는 직식 대응팀으로 군대의 5분 전투 대기조와 같은 응급상황 시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초동조치를 하는 임무를 하는 부서를 뜻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 없이 당장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기준을 정할 때는요, 주로 이제 인명에 대한 피해에 대해 기준을 좀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물 파손이라든가 도로 뚜껑 분실, 그러니까 맨홀 뚜껑 분실이라든가 음식물 악취로 인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대형 폐기물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가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골목길 같은데 대형 폐기물 내놓으면은 이거 되게 늦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 중에 하나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 처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민원을 그날에 처리한다 라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 당장 처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치바라고 하면은 도쿄 디즈니랜드가 있는 치바현이고, 그 도쿄 바로 밑에 있는 게 치바현에 마츠도시 시티라고 하는 곳에 현재 당장 처리과를 신설을 했던 그런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다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덧붙이지는 못했는데요. 치바현에 있는 마츠도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용산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용산구의 거의 한 2배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치바현에서도 이 사업을 도입을 했으니까 저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가 지금 7국에 36개 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과로 편승을 시켜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먼저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복지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생활 운영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디 과에 도입을 시킬까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주로 이제 교통, 문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들어가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중에 굉장히 생활불편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콜센터 같은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와치단을 한번 꾸려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그날 던져줘야 되고 그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다니다가 깨진 것들을 그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당장 처리과를 신설해 갖고 추진을 해보면은 국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총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안건 발표를 마쳤고요. 좀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생각난 안건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요. 추후에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처리과 했는데 제가 당장 허리가 아프니까 당장 이거부터 좀 처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민원은 늘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구청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단속 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됐으면 이걸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 도시관리과 연락을 하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 파손을 하는 그 아스콘 업체에다 연락을 하고, 그럼 그 업체가 또 용산구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그들을 위한 이건 구행정은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당장 처리과 뭐 아주 뭐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이세원 씨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을 남한테 미루지 말고 이렇게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분들이 지방자치 단체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그렇고 그 리모델링 및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혁신적인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세원 씨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건 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세원 씨가 할 일이야. 아까 말씀하신 RFID
뭐 쓰레기 또 이걸 꼭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주민 그러니까 이 저층 주거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이즈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주민들의 안전과도 문제되고 아이들의 안전과도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단순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제 요즘에 대세가 뭐 VR인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이세원 씨하고 용리단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용리단길 걸으면 이 용리단길의 이 도로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며 이 도시가 경쟁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원 씨하고 용리단길 걸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를 보고 세심하고 디테일 알고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도시의 경쟁력을 올려줘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경제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내가 경리단길에 갔는데 그 이 임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상가만 임대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도 임대가 많이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권이 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이 죽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일하는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집도 주택도. 그래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있게 올려주는 게 상권도 살고 그 다음에 주택도 빈집도 해소가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도시의 경쟁력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를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서민희 대표님 제가 보육과 관련돼서 만난 적이 있었고 우리 윤 기자님은 용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하면서 만났고 우리 이세원 청년도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 오늘의 대안이 뭐 다 100% 만족은 저는 되지 않을 거고 야 그게 현실 가능할까 이런 생각했지만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같이 고민하고 용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이 세 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